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별일 없었어? 애들은 뭐해? 배고프니까 밥 줘?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말들은 아내에게 별로 좋은 느낌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고 자기가 없는 동안에 집에 일어난 일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적인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아내들은 별일 없었느냐고 별일 있기를 바라는 건가? 나는 안중에도 없구만. 그렇게 궁금했으면 전화라도 하시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퇴근해서 여보 당신 잘 있었어? 오늘 집에서 힘들었지? 라는 말을 하면서 아내를 한번 다정하게 안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아내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퇴근을 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여보 나왔어 라고 인사를 하는데 아내가 하던 일을 계속 그대로 하면서 아 그래요 하고 무심하게 듣고 넘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남편을 맞이하는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반갑게 웃으며 현관으로 마중을 나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남편의 반응도 아주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에 부부간에 주고받는 첫 번 인사말 한마디는 그날 저녁 가정생활을 만들어가는 첫 단추와 같은 것이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유교적인 가족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잘하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습관과 문화를 극복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랑의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것을 새로운 문화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사회적인 출세를 하고 집안이 번성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가정 문화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부부 당사자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문화는 가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부는 어떠하든 다른 가정 문화에서 자라났지만 남녀가 결혼하고 나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이 자라온 가정 문화와 습관들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수용해 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아내와 서로 자라나온 가정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내가 저녁에 음식을 특별히 차려서 온 가족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리에 앉아서 기분 좋게 먹고 있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아내가 뭔가 좀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니 여보 왜 그래?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어? 당신 표정이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무슨 아버지가 그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 내가 뭐 어때서?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내는 아버지가 됐으면 아이들에게 음식 서비스도 좀 하고 맛있다고 하면서 식탁 분위기를 좀 돋아줘야지 자기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먹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뭐 어때서 당신이 저녁을 잘 차려줘서 열심히 잘 먹고 있잖아. 별걸 다 가지고 그러네 하고 화를 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부부는 한참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저는 우리 부부는 왜 이런 시시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참 후에야 아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가정 문화가 저희 가정 문화와 같지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인 장인은 아주 자상하고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음식을 차리다 놓으면 온 식구가 다 둘러앉고 아버지가 먼저 맛을 보시고 야, 이거 참 맛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애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고, 그러면 애들은 그것을 맛있게 받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릿속에 아버지 하면 늘 그런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불행하고도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한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식사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많이 하지를 않고 조용하게 밥을 먹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는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당에 큰 독들을 몇 개 사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그 독값이 상당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장을 담을 거요? 장을 담그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비싼 독들을 다 사다 놨어? 그리고 이 작은 마당에 이런 걸 가져다 놓으니까 더 답답해지지 않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런 것이 있어야 집안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그것이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장독대가 있어서 마당이 너무 정겹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후에 아내가 어릴 때 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나서야 아내의 정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니은자로 되어 있는 집안의 한쪽 옆에 예쁜 장독대가 있고 그 옆에 화단과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것에서 늘 세수도 하고 장도 떠다 먹고 행복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피난을 다니면서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기호와 정서를 이해하기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은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내가 옳으니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심각하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자라나온 가정 환경과 문화의 차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스타일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상대방의 자라나온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수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